그 대장님 혹시 산악하시면 다친 적 없으세요? 왜 안 다쳤겠습니까? 제가 안나푸나라는 거 8,090m 네. 네팔에 예, 있는 예, 산인데요. 그 예. 산을 등반을 가가지고 예. 제가 그 7,600m에서 이제 그 앞에 올라가는 동료가 이제 쫙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셀파가 미끄러지는 거 보고 줄을 제가 이제 살리겠다고 줄을 낚아챘는데 결국에 이 줄이 제 발목 감고 떨어져가지고요. 정체를 보니까 오른쪽 발목이 완전 180도 완전 줄의 힘이 이렇게 예, 확 돌아간 거예요. 탈구된 거네. 예,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돌아가지고. 완전 돌아간 겁니다. 예, 예. 이게 막 골절이 되면서 막 여기 인대 다 끊어지고 또 뼈가 여기 또 여기 두동강이 또 나고 지금도 아프지 않으세요? 발목이? 지금도 발목 아프죠. 산에 아마 이렇게 무리하게 다니면 발목, 네, 엑스레이 보면은 이 아주 무릎은 심한 경우에 아파하는 발목은 조그맣게 아파도 심하게 아파하던데요. 못 걸으시고. 발목은 연골이 아무래도 무릎보다 또 얇고 또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경첩 관절이라고 해서 딱 맞아야 되는 관절인데 틀어지거나 뭐 인대가 다쳤던 경우가 있어서 불안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 손상이 잘 오기 때문에 더 아파들 하십니다. 무릎이나 이런 큰 관절들은 연골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 아픈데 발목 같은 경우는 관절이 작고 안정된 격자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골손상이 조금만 돼도 심하게 아픈 것 같더라고요. 예, 절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장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발목에 네. 대해서 삐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발목을 이제 보통 등산하고 내려오시면서 발목을 잘 예, 접질르시는데요. 힘이 떨어지고 또 내려올 때 발목이 이제 잘 접질러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라이스라고 해서 네. RICE라고 해서 이제 레스트 쉬고 아이스 얼음 김질하는 게 중요하고요.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압박해주고 압박해주고. 엘리베이션 이제 올려주는 혈액순환 그래서 설치할게. 예, 전체적으로 이제 붓기가 빠지는 그런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발목 접지르면 되게 이제 2, 3일 지나면 또 붓기도 빠지고 괜찮아지니까 네. 뭐 별거 아니겠구나 하고 또 그냥 병원 내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생활들을 하십니다. 근데 한 번 접지른 인대가 제대로 치유가 안 희한하더라고요. 되면 계속 예,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접질러지게 예, 되고 예.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만성 파열이라고 해서 끊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대가 끊어진 상태로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면 네. 반복적으로 접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발목 안에 있는 연골이 이제 반복적으로 부딪히니까 예. 연골 손상이 오게 되고 그 연골 손상도 방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내랑성 경우가 관절염. 생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발 모양도 모양이 틀어지고 모양이 예. 변하죠. 이게 팔자가 발이 바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예. 두꺼워지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관절염이 이미 오신 경우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관절염도 초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본인 관절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 뭐 교정을 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그걸 더 놔두게 되면 만성 관절염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본인 관절이 어떤 상태인지 좀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는데 발목이 오래되면 붓이 오르던데요? 네, 아프니까?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프더라고요. 인공관절도 못하는 경우에는 고정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 예. 그 전에 미리 그래서 예방하기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짧아진 것 같아요. 다리 한쪽이. 예, 관절이 좁아지니까 이제 예, 짧아지죠. 예. 제가요 오른발이 좀 짧아요. 그렇죠. 예, 반. 이게 연골 줄어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아킬레스 염자에 의해서 처음에 방치를 해버리면은 손상이 돼 불안정할 수, 인대의 불안정 때문에 예, 올 수 예. 있고 연골 손상이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산에 많이 걷다 보면 가장 하는 게 아마 삐는 것도 삐는 족저근막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족저근막이 뭐예요? 그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근막, 인대라는 뜻이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계속 뒤꿈치로만 이렇게 디뎌지니까 특히 뒤꿈치 쪽에 그 발바닥 인대가 와서 붙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반복적으로 계속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그쪽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걸을 때 이제 발바닥 통증으로 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 걸 호소하십니다. 굉장히 아픈 것 같던데요. 예, 많이들 엄청 아프시고요. 통증이 네, 심하더라고요. 서 있지 예. 못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등산과 관련돼서 이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엄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칭으로 미리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발바닥 옆쪽 오는 거죠. 예, 두껍고 예.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하려면은 여기 연결된 걸 하면 되죠. 예. 여기 바로 아킬레스건이죠. 예, 이제 종아리 근육이 뒤꿈치 종아리 뼈에 근육이 이렇게 와서 붙는 예, 요 여기에 부위를 붙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 예, 이제 발바닥 인대가 또 뒤꿈치 뼈에 와서 붙기 때문에 무릎이 쫙 펴진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이 쭉 당기게끔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초 동안 지그시 하나 둘 셋 해서 뭐 9, 10 한 다음에 좀 쉬시고 보통 이제 또 반대쪽으로 해서 한 10초간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 사이클이 몇 번이죠? 한 10번씩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10번, 10번에 한 사이클.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뭐 자주 할수록 좋지만 한번 대여섯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양쪽은 100번 하는 거네요. 네, 뭐 시간이 100번 많이 하면 걸릴 좋은데 어쨌든 족저근막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뭐 일단 약물 치료,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뭐 복용한다든지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뭐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면 되고요. 그럼 보통 뭐 필요하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거기 가라앉히는 아픈데 방법으로. 주사를 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는데 네. 그걸 자주 맞게 되면 그 힘줄 자체가 약해지죠. 파열이 오고 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그 만약에 족저근막염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다가 터지면 평발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치가 무너지는 원인이 될 그렇죠? 수가 그게 있고. 또 만약에 아프면 실리콘 같은 것도 쓰고 그러나요? 예, 일단 뭐 깔창도 중요하고요. 네. 아치를 받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쿠션 역할을 하는 너무 딱딱한 깔창 같은 딱딱한 신발은 등산화가 보통 딱딱하잖아요. 근데 깔창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쿠션 있는 거를 착용하시는 것이 족저근막염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